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사입니다. 오늘 간만에 제가 토크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싶었는데 12월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자 몇 분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이분들이. 오늘도 박쌤의 오토바이 인문학 강의, 이게 뭐 알아도 사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몰라도 사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그럼 오늘 주제가 뭐냐, 인기가 너무 높아서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서 가격이 역주행 중인 중고 오토바이 탑5, 이걸 한번 꼽아봤어요. 이게 저도 바이크를 뭐 나름 적지 않은 시간 즐겨왔는데 이제 중고 바이크 가격이 오른다? 뭐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모터사이클 씬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크를 오래 즐겼던 분들이 기존 바이크에 염증을 느꼈을 때 원하는 것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원하는 게 약간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합에 걸려있는 모델들이 오르는 품귀 현상이 생기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각설하고 바로 5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5위, 쿼터급 클래식들 CB223, 스즈키 빅보이, 그리고 FTR 223입니다. 여기 아는 바이크 있어? 이 중에서? 다 알아? 아, 역시 반업자요. 저게 개인인가 업자인가 모르겠어. 일단 CB223 출시가가 579만원, 한 580만원 되죠. 근데 지금 중고가 한 850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 뭐 빅보이 요새 미쳤지. 한 거의 600만원 선에서 수입이 됐는데 이게 맞는 가격인가 모르겠는데 950에 거래가 뭐 된 것 같아요. 뭐 FTR 223은 600 정도에 수입이 됐고, 이거는 진짜 무슨 백지수표 같은, 지금 거의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모델들이 방금 말씀드린 CB223, FTR 223, 그리고 스즈키 빅보이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바이크가 보면 분위기가 비슷하지? 어떤 게 비슷하냐? 흙길을 잘 달릴 만한 구성을 하고 있죠. 주행감 자체가 가볍고 경쾌하고 시트고도 낮고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뭐 이것들이 이쪽 장르의 좀 특징이죠. 좀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도 분명히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CB223은 정통 스탠다드 클래식 바이크의 어떤 아웃핏을 구현을 한 모델이죠. 앞뒤 휠이 18이에요. 포장도로가 많지 않았을 그런 환경을 상정해서 만든, 이게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클래식 바이크들은 보통 리어 서스펜션이 두 가닥이 있는데 이건 리어 서스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FTR 223이랑 차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리어 쇼기 하나밖에 없어요. 브랜드 특유의 신뢰도가 높고 외관이 클래식하고 가벼우니까 좀 다루기가 좀 편하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지고 놀기 좋으니까 지금 뭐 인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스즈키, 이제 풀 네임은 글래스 트래커 빅보이인데 이게 ST250, 뭐 볼티, 글래스 트래커 빅보이, 뭐 이 정도가 형제 모델이에요. 가지치기 모델. 글래스 트래커랑 글래스 트래커 빅보이는 그 빅보이가 조금 더 홈로를 잘 달릴 수 있는 셋업이 돼 있어요. 앞바퀴가 약간 더 크죠. 글래스 트래커 빅보이는 스크램블러 아니면은 뭐 트래커, 뭐 이런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위에서 지금 마지막 언급할 기종이 FTR 223입니다. 지금 FTR 223의 인기는 광풍에 가깝죠. 판매글이 거의 없고 구매글만 잔뜩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FTR 223이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FTR 250이 RFVC 형식의 엔진인데 250인데 그 당시 400cc 단기통 엔진이랑 출력이 거의 비슷했을 정도니까 굉장한 고출력 사양이었죠. 할리 데이비슨이 플랫트랙 레이스의 왕인데, 혼다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종주국인데 그 플랫트랙 레이스가 그것마저 혼다가 다 휩쓸어 버릴 때가 있었지. 근데 그때 이제 RS750이라고 그걸로 뭐 그때 시즌을 개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 비슷하게 가져와서 팔 테니까 너네들 그냥 공도에서 타봐 하고 내놨던 게 FTR, 지금 파는 223이 아니고 FTR 250이에요. 250 딱 3년 팔았습니다. 3년. 1980년대 버블경제 한참일 때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보면 버블경제에 대한 향수가 좀 진하지. 본인들 기억에 찬란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향수를 가지고 와서 2000년대 생산했던 게 FTR 223이에요. 223. 그때 당시에 어떤 퍼포먼스까지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고 대중 모델로 만들다 보니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보편적인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FTR 223은. 250은 사각 라이트고 223은 원형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는 진짜 구분하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FTR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게 쟁반 카울, 정식 명칭은 제킨 플레이트인데 그 쟁반 카울 달려있는 FTR이 유명해요. 여러분들 FTR이라고 봤으면 다 그걸 거예요. 근데 그거는 FTR의 그 트리콜러라는 버전이고 다른 색깔들로 나왔는데 걔들은 쟁반 카울이 없어요. 나머지 버전 솔직히 안 이뻐.
그래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뭐 플랫트랙 레이스를 나갈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 CT125 예전에 저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헌터커브가 이게 스노클이 달려가지고 뭐 무릎 높이에 도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출퇴근할 때 개울을 건너서 출퇴근하는 사람 없잖아. 자기 집 앞에 있는 개울이 막 자주 범람을 해. 그래서 무릎 높이를 건너가야 돼.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그 제품에 주입하는 것, 그런 상상력, 그런 놀이감각,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취미와 그 생계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거든. 요즘에 예를 들어서 조던 신는데 너는 왜 농구를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억지잖아. 만약에 농구할 때만 조던을 신는다고 하면 조던이 지금같이 그렇게 인기가 있겠어. 바이크도 지금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 요소를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그 이미지와 내가 동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굳이 흙길을 달리지 않고 아스팔트에만 타더라도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과 그 상상력 자체가 없는 물건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FTR 223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그 대부분의 특징을 250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발 주변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시트고도 낮고 타기도 엄청 편하고, 그리고 이걸 잘 타기 위해서 특별히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한 가지 단점이 기름 탱크가 좀 작아가지고 기름을 좀 자주 넣어줘야 되는 거. 이제 대신 그 할리 48처럼 실루엣이 좀 이쁘긴 하죠. 초보자에게 친절해서 초보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구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걸 타고 있으면 약간 고인물처럼 보이거든. 실제로 이런저런 바이크 다 타보고 이만한 거 하나 또 갖고 있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베테랑 분들도 좀 많고, 근데 지금 출시는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계속 치솟고 있는 거죠. 와 길다. 이제 하나 했어. 앞으로 4개 더 해야 돼. 도강하고 막 할 때 나 알차 타고 도강도 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려다가 말았어요. 너한테 사간 사람이 그 침수차 산 거야. 바이크. 조항대 선수가 사갔죠. 조항대 선수가 침수차야 침수차. 그 세븐아이. 4위 들어갑니다. 4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 좀 해주고, 4위는 할리 데이비슨의 스포스터입니다. 스포스터. 스포스터가 요즘에 중고가 방어가 엄청나죠. 이게 중고가 방어가 엄청나서 이게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아예 그 공격을 해버리는 느낌이야. 이게 왜 진짜 대단하냐면 개체수가 많아. 그러니까 5위에서 언급했던 바이크들은 개체수 자체가 적어요. 수요가 약간만 몰려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스포스터는 개체수가 엄청 많은데 얘들이 그 전부 다 동반 상승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튜닝 하면은 그거는 자기 만족이지, 보통 자기가 대팔 때 그 가격을 녹이고 이거는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 할리는 그걸 확실히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그 스포츠터 중에서도 72의 인기는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순정 상태에서 그런 빈티지한 초퍼 스타일을 잘 유지하고 있는 72인 것 같아요. 조금만 만져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생각해보니까 그 72 엄청 비싸게 산 최고가에 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여기 또 저기 카메라 뒤에 호구가 한 분 계시는데 이게 할리에서 큰 바이크들도 많은데 요즘 중고가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이제 스포츠터랑 다이나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일단 단종이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단종이 된 게 가장 크고, 예전에는 그냥 바이크를 사면 사람과 바이크 간의 어떤 매치까지는 크게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이크 사면은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다 이런 좀 지향점들이 확실히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투어링보다는 쌉니다. 너무 비싼 바이크들이 이렇게 뭐 그게 거기서 또 올라버리면 그거 엄청난 가격이 돼버릴 거 아니야. 할리에서는 그래도 만만한 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빅바이크에서만 느꼈던 어떤 할리의 맛이 이런 작은 바이크에서도 분명히 살아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색깔들이, 그런 게 이제 스포츠터에서 잘 묻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일 연식으로 보면은 1년 2년 전과 비교해보면 한 200~3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지? 수준 올랐죠. 네, 최소 200~300만 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게 너같이 사주는 사람 있으니까 올리는 거야. 그걸 사주면 어떡해. 근데 할리가 진짜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딱 타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신호대기까지만 타도 재밌어. 할리는 그 앞으로는 재미가 없나요? 근데 멀리 가면 좀 힘들긴 한데 뭔가 얘는 오토바이가 해주는 게 별로 없지. 근데 이제 내가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뭐 어떻게 좀 하고, 근데 그런 게 과정이 다 재밌는 것 같아. 그런 게 싫으면 차 타면 되지. 좋은 게 좋으면 그냥 차 타면 되는 거고. 이게 확실히 요즘에 소비의 어떤 패러다임이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거나 아니면은 자기 표현을 위해서 돈을 들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런 소비의 패러다임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할리 데이비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은 한번
그 꿈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할리 탈 때 즐거웠고 뭔가 행복했었던,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았던 바이크입니다. 3위는 공랭 트라이엄프 그리고 가와사키 W650. 아무튼 지금 W800이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W800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뭔가 좀, 어차피 클래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능에 대한 목마름이 그리 크지 않거든. 그 수요가 나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W650을 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럼 트라이엄프는 3년 전에 지금 정식 런칭한 걸로 기억하는데 국내에서 활발하게 트라이엄프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출시 이전에 구형 공랭 방식의 본네빌이랑 스크램블러의 인기가 또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요. 둘 다 신형이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신형은 뭐 돈 주면 손쉽게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구형을 찾는 걸까? 이 바이크와 이 브랜드가 인기가 생기니까 야, 지금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 안에서 더 특별한 거를 찾고 싶을 때 W650이랑 구형 본네빌 그리고 구형 스크램블러 이런 걸로 수요가 좀 이동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다는 그런 차별점을 위해서 일부러 구형 바이크를 타는 건가요? 뭐랄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잖아. 인정 욕구가. 예전에는 많이 안 탈 때는 순행이고 공랭이고 아무거나 타고 가도 우와 트라이엄프다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근데 이제 공랭 같은 거 타고 가면 우와 공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W 이야기 잠깐 하면은 메구로 제작소라는 곳에서 원래 W를 만들었었고, 이제 그 메구로 제작소 자체를 가와사키가 인수를 해요. 이게 1964년입니다. 1964년. 650 같은 경우는 공랭인데 심지어 캡이야, 캡. 이제 연료 분사 자체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죠. 이름은 W650 그리고 W800인데 뺄상 한 몇 차이나? 800이랑 650 뺄상 해봐. 150. 150? 네. 야, 이게 야,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너무 당연하고.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는 W650이 676cc고 W800이 773cc란 말이야. 그래서 97cc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150 차이가 나는데 실제 배기량은 100cc가 조금 안 돼, 차이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얘가 800에 비해서 막 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타는 맛이 이런 아날로그 같은 거는 아무래도 클래식으로 갈수록 그 전자장비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 원초적인 맛이 더 느껴질 거 아니야. 진짜 좋은 재료는 우리가 회로 먹잖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 전자장비는 뭔가 양념이나 어떤 조리를 가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어떤 순수주의자들은. 처음도 이제 신형은 전부 냉각핀이 달려 있는데 사실 그 냉각의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행식이에요, 순행식. 지네들도 아는 거지. 일단 냉각핀이 달린 바이크가 이쁘다는 거는. 근데 순행식은 사실은 냉각핀이 원래는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 지네들도 인정을 하는 거야, 공랭이 이쁘다는 걸. 클래식 장르니만큼 그 성능에 사실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장르에는 뭐 순행식으로 왔네, 인젝션으로 왔네, 이거에서 성능으로 얻어지는 차이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다면 그냥 그 사람들은 약간 더 성능의 폭을 희생하더라도, 아니면 성능이 엇비슷하다면 구하기가 어렵더라도 그냥 기현치 그 구형을 구하겠다, 그 오리지널을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와사키 W가 뭐 트라이엄프를 따라서 만들었다 처음에. 근데 사실은 이제 가와사키 W가 정확하게는 이제 트라이엄프를 따라한 건 아니고 에드워드 터너라고 하는 병렬 트윈의 어떤 천재적인 설계자가 있었어요, 영국에. 근데 이제 그분이 복학으로 엔지니어링을 배웠다고 해요. 정방형 사기통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식 본 적도 없지. 이상한 거죠. 실제로 이거를 양산을 해. 진짜 천재적인 천재였나 봐. 근데 그 정방형 사기통에서 이게 구조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제조 단가도 비싼 거죠. 그래서 썰어낸 거지. 절반만 쓰자. 근데 그게 지금 트라이엄프의 병렬 2기통 엔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병렬 2기통 엔진의 시작이 된 건데, 병렬 트윈을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터너가 지금 스피드 트윈이라는 모델 나오잖아. 그때 스피드 트윈에 적용을 시켰어, 병렬 트윈 엔진을. 이제 1960년대에 BSA랑 뭐 트라이엄프랑 한솥밥 먹을 때 에드워드 터너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BSA를 따라 했네, 뭐 트라이엄프를 따라 했네. 사실은 그러니까 가와사키의 메구로 제작소는 그 에드워드 터너를 따라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문화라고 하면 공감각적 요소가 꼭 필요하죠. 뭐 라이더의 패션이라든지 모토 캠핑이나 뭐 전국 일주 같이 어떤 활동이라든지 패션, 뭐 활동,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음악,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을 제공하는 카페, 뭐 라이더 카페라든지 카페 투어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바이크 문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 어떤 문화의 상당 부분이 클래식 바이크가 관여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면 이렇게 오토바이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코어에 있는 그 바이크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 코어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그 안에 더 코어를 접근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이 공랭 트라이언프나 W650 이런 걸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가격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바이크가 문화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시기는 맞다. 이게 가격의 추이만 봐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간추리고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경량 듀얼 한 3가지 모델 정도 뽑았어요. 야마하 세로우, 가와사키 KLX 250, 그리고 혼다 CRF 300 이 정도 뽑아봤습니다. 이게 먼저 제가 언급한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바이크들은 좀 일상에 잘 녹아들고, 지금 여기 2위 언급된 경량 듀얼 바이크들은 디자인적인 것보다 활동적인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죠. 캠핑, 그리고 아웃도어, 그리고 어드벤처 라이딩, 지금 이 3가지가 주요 키워드들인데 이쪽에 포커스가 큰 모델들입니다. 이쪽 장르의 매력이라고 하면 모토 캠핑도 쉽고, 그리고 어드벤처 라이딩도 뭐 그 문턱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모델들이라는 거죠. 이게 초보자들이 흙길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때 이런 바이크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테랑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던 게 이거 타면 더 쉽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량이 강조된 듀얼 바이크들, 듀얼 스포츠 모델들은 지금 혼다 빼고는 신차가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혼다도 이게 수입되는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슷한 장르에서 히말라얀, 이제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도 있고, 그 BMW G310 GS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벤처 라이딩이 막 이렇게 막 초원을 달리고 막 엄청 길게 뻗어 있는 흙길을 달리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엔듀로 바이크들이 해야 될 거를 어드벤처 바이크들의 어떤 활동으로 상당히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경량이 강조된, 그리고 형식 자체가 엔듀로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듀얼 스포츠 모델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로우 이런 거 타면 좀 사람이 되게 고인물처럼 보여요. 초보자들도 초보자 티를 안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모델 자체가 되게 오래전에 나왔고 오래된 명차 이런 거를 초보자가 갑자기 딱 타고 있어. 그러면 걔가 오토바이 탄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그래 너가 좀 뭔가 뭐 그렇구나 하고 이게 좀 되잖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헬리녹스 HCC라고 그 헬리녹스 건물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캠핑 용품을 원래 파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분들이 대부분 바이크를 타고 있더라고요. 거기 타고 있는 바이크가 막 CRF, 막 세로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확실히 한번 어떤 취미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본 사람들은 그런 기회비용이나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는 요령을 알아. 그때 전혀 장르가 다르다 하더라도 나와 어떤 게 궁합이 좋다 이런 거는 그때 파악이 되거든. 그럼 오토바이 탈 때도 그 궁합에 기초해서 모델을 고르는 거지. 그러면은 나랑 맞는 오토바이를 되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바이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는 그 베테랑의 어떤, 물론 라이딩 스킬을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바이크를 바라보는 안목만큼은 금방 따라잡아 버린다는 거죠.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왜 오토바이를 자꾸 바꾸냐? 오래 탔는데. 항상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게 꼭 오토바이에만 국한되어 있냐? 인생에는 항상 좀 새로운 자극들이 필요하죠. 인간도 타는 걸 좋아해요. 아 타는 거. 아 타는 거. 비방용이네. 형님 편집하실 겁니다. 아 이거는 쓸 거예요. 바이크를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세로로 갔다, 뭐 CRF로 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수요랑 기존의 수요가 합쳐지면은 공급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근데 개인적으로 구할 수만 있으면 이게 새로 둘두로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이쁘거든. 둘두로는 한 대 꼭 가지고 싶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1위. 이거 1위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스쿠터야. 스쿠터. 응. ET3. 와 ET3 멀리가 없다. 그래서 마신 PX. 아 마신 PS. 네, 그것도. 그렇지. 마신 PX. 네. PX.
정답자가 없는 건 없고. PS250 어? 농댕. PS- 근데 PS250 말고 요즘 약간 서울 쪽 막산 많이 타더라고요. 아 막삼. 막삼도 근데 결이 비슷해. 막삼, 퓨전, 뭐 PS250. 일단 PS250이 1위입니다. 네, PS250 1위고 이게 확실히 고인물들이랑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 마신 PS까지 가버렸어. 아니 마신 PX. 골자 마신 모두 PX. 썩어버렸어. 골자 모두 썩어버렸어. 할아버지가 물려줘야 돼 그러면. 일단 이 중고가 역주행 바이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바이크죠. 좀 가장 상징적인 바이크고 PS250이 이게 준모 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준모 동생이야. 등치가 큰데 준모보다 늦게 나왔어요. 이게 한때 얘가 이제 한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중고가가 거래가 됐는데 한 3년, 2, 3년 전쯤에는 500, 600까지 오르더니 근데 그때도 그거 사면 다 호구라 그랬거든. 지금 한 1000만 원 해주잖아. 1000만 원 하더라고. 원래 출시가 680만 원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좀 인기가 없었어요. 좀 비싼 편에 속했고 그때 당시에. 비싸기도 하고 그때 시대에서 디자인을 좀 이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렇지, 못생긴 바이크. 약간 뭐 할인 판매를 했던지 뭐 땡처리 했던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바이크가 배기량이 좀 있으니까 힘이 좀 좋고 타기 편하고 짐이 잘 실리니까 그 퀵서비스로 이용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PS의 어떤 위상을 보면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키로수가 많은 PS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퀵서비스로 이용했을 정도니까 캠핑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PS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당시에 못생겼다고 했는데 근데 의외인 게 그때 당시에 짝퉁도 나왔었어. 못생겼다고 했는데 그 못생긴 걸 따라해서 만든 애가 있었단 거지. 이게 불일리오라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게 PS를 이야기하면서 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꼭 있죠. N-프로젝트라는 개발부가 있었습니다. N-프로젝트 혼다에 취업한 지 3년 안 된 개발자들로만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바이크를 출시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게 준모, 에이프, 뭐 솔로 바이트. 솔로는 진짜 자전거처럼 생겼어. 뭐 바이트 그리고 이제 PS250 뭐 이렇게 있습니다. N-프로젝트에서 출시한 모든 바이크가 PS250 빼고 전부 50cc였어요. 나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혼다 드림 아냐? 혼다의 드림이라고 50cc인데 양발 트윈 머플러 달린 거 있어. RPM 엄청 높게 쓰고 약간 로켓 카울 달아가지고 좀 만드는 게 유행이었거든. 근데 난 그것도 M 프로젝트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 근데 확실히 M 프로젝트가 당시에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좀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프로젝트 팀이다 보니까는 뭔가 그 젊은 층의 감각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관여하는 바이크들을 많이 좀 출시를 했던 것 같고 PS250은 이게 외형적으로는 프레임이 이게 밖으로 완전 드러나 있죠. 색깔도 국방색이라든지 아웃도어 모드가 진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또 요즘 트렌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직계 조상은 뭐 준모 형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트라 아냐 모트라가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 뻘 진짜 PS 직접 조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PS가 초기형은 사각라이트였는데 이제 이후에 준모처럼 이렇게 쌍눈으로 바뀌죠. 모트라가 사각이었어. 그러니까 초기형 PS 보면 진짜 모트라 분위기가 많이 나요. 다시 PS 이야기를 좀 들어오면은 아웃도어 모드가 진하고 실제로 캠핑에서 쓰임이 굉장히 좋고 경사로에서 뭐 파킹 브레이크가 있다든지 뒤에 시트 동승자 시트가 완전 접혀가지고 거기에 짐을 엄청 실을 수가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캠핑 상황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외형으로만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대부분 포르자 250이랑 차체를 공유합니다. 포르자가 당시에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PS 만드는 것보다 포르자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포르자를 더 좀 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아웃도어나 캠핑에서도 택티컬 모드가 되게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과거에 설계한 디자인인데 지금 분위기에 너무 잘 맞아버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택티컬 하면은 이게 뭐 밀리터리, 막 군대 문화 이런 게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이게 장르가 스쿠터다 보니까 위트 있고 가볍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캐주얼한 느낌? 그래서 이제 PS가 좀 인기가 많지 않나. 그 모토 캠핑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PS가 드림 바이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위부터 5위 이제 많은 이게 1위부터 5위니까 5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5대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몇 위에는 뭐 2대, 몇 위에는 3대 막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한 번에 묶어서 뭐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중고가가 치솟는 바이크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고가가 치솟고 있는 바이크들 공통점을 좀 보면 이게 이미 단종이 되었거나 신차가 나오더라도 구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데일리로 가볍게 탈 수 있는 좀 일상 친화적인 바이크, 캠핑 등 야외 활동에 유리하고 다루기 친절한 바이크들. 요즘에 바이크로 진짜 딱 그런 주행만을 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도 좀 유리한 바이크들. 그리고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디자인 쪽으로 뛰어난 물건들. 이 정도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그 바이크 어떤 희소성이나 어떤 패션의 소품, 그리고 뭐 타고 여행을 가고 이런 식으로 바이크를 즐기는 사람이 예전에 되게 소수였다면 지금 이제 그 수가 꽤나 증가하고 있어. 이제 그게 지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목보와 털보 우리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 목보와 털보 그거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파급력은 공중파보다도 큰 것 같거든. 저런 걸 저렇게 메이저에서 다뤄준다고? 저런 소재를 다뤄준다고? 근데 이런 거에서 좀 격세지감 같은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채널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고 있을 때 와, 넷플릭스에서 파도가 한번 딱 쳐버리는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쓰나미 그러시. 진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 아쉬울 수도 있죠. 포커스가 바이크보다 뭐 다른 쪽에도 얘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바이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렇지. 가보고 싶은 곳이 되게 많은 거죠. 바이크를 타는 사람보다 안 타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그러니까- 시청자 중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해주니까 음. 오히려 나도 저거 타서 가보고 싶다라는 게 오히려 더 생기더라고요. 저도 막 목표가 생기고 뭐 이런. 그런 게 나는 목보 털보의 가장 큰 순기능인 것 같아. 나랑 투어 하잖아? 그럼 번데기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뭐 목보 털보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이 바이크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미 지금 엄청 상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이번 영상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지난 10월 말에 전국 일주를 다녀왔죠. 전국 일주 다녀왔는데 영상이 1시간 10 몇 분인데 엄청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우선 감사합니다. 그 긴 영상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당시에 고생 많이 했고 즐거운 장면도 많고 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뭐 생각의 정리나 이런 게 좀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좀 정리가 많이 된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 감정, 느꼈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 추억 이런 것도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행 갔던 루트들을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뭐 인스타에 인증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좀 유튜브 하기 잘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좀 더 잘해봐야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타이밍에서 조금 아쉬운 소식이긴 한데 이제 한동안은 아마 채널을 좀 제가 운영을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수나 승영이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편집이나 뭐 이런 것도 아마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처럼 퀄리티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미리 뭐 약을 치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거의 전업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또 언제까지 돌아온다 뭐 이렇게 약속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뭐 같이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고, 중간중간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저는 사실 운동도 오고 막 이러니까 자주 보거든요. 오다가다 자주 보니까 뭐 그런 마음이 좀 덜 할 텐데, 이제 구독자분들은 뭐 저처럼 승영이나 청수랑 이렇게 볼 일이 없으시니까 좀 더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저라도 뭐 최대한 자주 촬영해서 여기 채널에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게 또 몇 분으로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길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스틴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 아유,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라 도움이 많이 안 됐어요. 아니요, 고마워.